겁니다 라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보세요. 내가 x를 미분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 x를 미분할 거야. 근데 뭐에 관해 미분해? t라는 문자에 관해 미분해야 되는 거야. t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더 고급진 표현이고요. 근데 우리가 요 정도 수준에서 문이과 공동수학 정도에서 알아둘 건 결국엔 ft를 미분한 f-t가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하고 얘는요 같은 표현이야. x를 t에 관해 미분하면 v인 속도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선생님이 요 녀석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가속도 a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역시 뭐다? t다예요. 그런데 이 a는 무엇을 미분하는 거야? 속도인 v를 미분하는 거지. 뭐라고 쓸 거야? dv dt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좀 쉽게 표현하면 f-t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한 거지. 우리는 요 녀석을요 이렇게 다시를 2개 붙여서 보통 2'이라고 읽습니다. 하나는 프라임이라고 읽어. 선생님 귀찮아서 다시라고 하는데 f의 2't라고 요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냥 이식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 위에다가 당구장 표시하시고 한마디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든 속도든 가속도든 모두 시각 t로 표현해야 하며 t에 관해 미적분한다. 위치든 속도든 가속도든 모두 시각 t로 표현해야 하며 t에 관해 미적분한다. 위치든 속도든 가속도든 모두 시각 t로 표현해야 하며 t에 관해 미적분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우게 될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할 작업이 전부 다 뭐야? 얘를 시각 t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모든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 거야. 표현이 돼야지만 미분을 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요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서요 조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얘는 그냥 자주 그냥 눈으로 봐두시면 돼요. 익숙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소소한 개념과 용어들을요 좀 정리를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자, 1번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위치.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위치를 어떤 식으로 수식으로 세울 것이냐예요. 어떻게 세우라고 가르쳤어 선생님이? 우선 위치는 무조건 x는으로 쓰고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ft로 표현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죠. 자, 그리고 이제 보자.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점피의 뭐가 되겠다? 위치 변화량을 구하고 싶어요. 자, 요 녀석의 위치 변화량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봐. 선생님이 변화량이라는 말은 수학에서 뭐라고 쓴다 그랬어? 델타라고 쓴댔지. 위치는 x라고 쓴댔지. 즉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요 델타 x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델타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불러볼까? 시작! f의 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 이렇게 구하시면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위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요 문장과 수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들어가겠습니다.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점피의 평균 속도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평균 속도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얘는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 앞에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런 거 배웠지? 맞아? 순간 변화율이 접선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면 얘는 뭐와 관련이 있는 개념 같아?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평균 속도라는 것은요. 함수 ft가 뭐였는데? 위치였지? 맞아요? 이 위치인 ft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이 녀석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한다예요.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 나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평균 변화율이다. 뭐 이런 거 배우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문자가 바뀌지. 위에 뭐가 되겠어? x, 아래 뭐가 되겠어? t가 되는 거예요.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겠다.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요. 우선 이동한 거리의 차를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델타 x 위쪽에 적어놨죠? f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이만큼 이동했는데 그 사이에 걸린 시간의 변화량이 얼만큼이었어? 델타 t.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요. 이것이 평균 속도를 구하는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 얘를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볼 건데요. 자, 속도는 선생님이 V로 표현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속도란 뭐냐? 요 녀석도요. 요렇게 아래로 화살표 빼서 하나 적어 놓도록 할까?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 속도하고 그냥 말하는 속도는 다르지? 얘가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라면 얘는 순간 변화율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순간 변화율은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는 극한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 겁니다. 리미트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간 변화율의 핵심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므로 요 밑에는 델타 t가 0에 점점점 가까워질 때 우리는 델타 t 분의 델타 x를 구하는 것. 요게 바로 속도에 대한 개념이다. 자, 그런데 델타 x라는 건 위에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뭐로 바꿀 수 있다? f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로 이렇게 바꿔놓아도 된다.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얘가 아주 작아져서 0이 됐지. 그 변화량이 0이 됐지. 얘도 변화량이 0이 됐지. 자, 변화량은 일정한 거리가 존재하는 거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작아졌을 때는 델타가 아닌 무슨 문자를 사용한다? d를 사용한다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극단적으로 작아졌으니까 델타 x가 극단적으로 작아지면 dx가 될 테고 델타 t가 극단적으로 작아지면 dt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f-t다예요. 지금 선생님이요, 속도를 나타내는 아주 다양한 표현들을요, 여기에 다 쫙 정리해 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 속도인데?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예요. 자, 여기까지는 받아 적었죠, 우리? 자, 그러면 이제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속도인데요. 가끔 속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 아십니까? 네. 예, 뭐죠? 변이와 거리의 차이. 그렇죠. 변이와 거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속도의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 적어 놓으시고요. 뒤에 이렇게 하나만 붙여 놓으세요. 절대값 V라고. 속도의 절대값. 즉 절대값 V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녀석을요 조금 설명하고 가기 위해서요 지금 얘기한 변이와 거리에 대한 얘기를 과학 용어기는 하지만 살짝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거리라는 개념과 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리라는 개념에는요 방향성이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방향성이 존재 안 해요. 그냥 얘는 이렇게 가도 5m, 이렇게 가도 5m, 이렇게 가도 5m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하지만 변이는 다시 말하면 변한 위치잖아. 변한 위치라는 것은 얘가 동북 방향으로 5m 이동했어. 얘가 남서 방향으로 5m 이동했어. 이런 식으로 변한 위치를 표현할 수 있죠. 변이라는 개념은요. 이와 같은 방향성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학으로 얘기하자면요. 이렇게 크기만 있는 것들은 우리가 스칼라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성까지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나중에 어디에서 배운다? 기하 벡터에서 배우기 때문에 얘는 스칼라양이고 얘는 벡터량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도록 하자. A에서 B까지 이동하고 있어. 거리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5m 이동한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변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변이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동쪽으로. 여기 있죠? 동쪽으로. 몇 미터? 5m. 변이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표현을 해주는 게 변이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A에서 B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있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될까? 7m가 될 거예요. 하지만 변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변한 위치는 그냥 얘를 구하면 되는 거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동북쪽으로 5m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변이와 거리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이 변이와 거리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얘가 속력과 속도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속력, 속도는 학생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둘 중 하나는 스칼라고 둘 중 하나는 벡터예요. 누가 스칼라일까? 누가 스칼라일까? 스칼라는 양만 있는 거야. 방향성이 없는 거야. 누가 스칼라지? 속력이 스칼라예요. 얘는 방향성이 없고요. 속도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커다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 이렇게 구해야 되지만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얘는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걸 우리는 속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속력, 속도 구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하지만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건 얘는 계산했더니 또 이렇게 속력, 속도가 그냥 똑같은 방향이고 얘는 5m/s야. 얘도 뭐다? 5m/s야.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막바로 구해볼까? 뭐가 나와? 7m/s. 왜 1초 만에 이동했어? 라고 옆에 적혀있죠? 자, 속도를 구하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 5m/s 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도요. 속도와 속력은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속력은 뭐라고? 속도에 절대값 붙인 거야. 절대값을 붙였다라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지. 이런 거예요. 기준이 있을 때 나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을게, 이쪽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을게였는데 그 방향성을 없애서 절대값을 붙여버린 개념이 속력이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나?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요. 이제 6번 할 차례입니까? 예. 6번. 이제 우리 아직 안 한 거 딱 하나 있지. 위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인 거. 못 빠졌어. 시각티에서의 전피해. 가속도 안 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속도의 다양한 표현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는 A라고 쓴다. 그런데 속도가 순간 변화율이면 가속도도 순간 변화율이겠구나 라는 생각 들죠?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됐으니까 이렇게 극한 붙여주시고 뭐라고 쓰면 돼요? dt, d, v가 돼버리는 거예요. 속도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와, 얘가 0에 가까워지면 델타 v를 뭐로 바꿀 수 있어? dv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델타 t가 점점 0에 가까워지면 델타 t를 뭐라고 바꿀 수 있다? dt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그리고 v라는 녀석은요. 선생님이 f-t입니다 라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d, dt, f-t라고 바꿀 수도 있고 요 의미는 f-t를 한 번 더 미분했다이기 때문에 f의 2't로 바꿀 수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표현이 전부 다 가속도의 표현이다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4t일 때 선생님이 그랬죠? 지금 문이과 공통 미적분에서 배우는 위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혹은 이렇게 수직 운동을 하거나 이런 종류인데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 원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런 위치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 점피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쓸 겁니다. x는 ft라고 얘기했죠. 그 t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4t야. 그런데 나보고 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속도 v는 뭐라고 구하면 돼? f-t로 구하면 되지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예요. 그런데 속도는 속도인데 어떤 순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이 순간에 속도를 구하래요.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는 0. 왜? 얘가 위치였는데 원점을 지나다니까 위치가 0인 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요 녀석의 t자리에 뭔가 숫자를 집어넣어야지만 원하는 속도값을 낼 수 있는데 무슨 숫자를 집어넣을지 모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고 했으므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네요. 공통인수 t 뽑아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 나와서 5. 얘는 t의 t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구나. t는 0 혹은 t는 2가 되겠구나. 그럼 우린 둘 중에 0을 써야 돼? 2를 써야 돼? 2를 써야 돼. 0은 왜 쓰면 안 되지? 출발. 예, 얘는 맨 처음 출발해서 요이 땅 출발하자 0초. 이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갔더니 2초에서 다시 원점에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v 있지? 그리고 옆에 t자리에 조그맣게 2 그냥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혹은요 어떻게? f-2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를 썼더니 2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16 플러스 4 해서 몇 나오겠습니까? 0. 그때 속도는 제로야 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내신 분 답은? 플러스 루트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8. 18 정답이요. 단체로 욕을 하네. 예, 농담이야. 선생님 장난한 거야. 예. 자, 18이 답입니다. 18이 답이에요. 자,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래? 속도가
4인 순간의 전피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아, 위치 주고 속도 묻고 가속도 묻고 줄줄이 나오고 있네요. 이거 그냥 미분 하나씩 해나가면 되지. 귀찮은데 한 큐에 하고 가야겠다. 자, 위치입니다. x는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8t였어요. 그럼 속도 한번 만들어 볼까? 시작! 6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이에요. 가속도 한번 만들어 볼까? 시작! 12t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 3월에 속도가 4인 순간. 오, 요 속도가 4인 순간. t값 구할 수 있겠지? 예, 그래서 구해볼 겁니다. 6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는 0이므로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이 1 마이너스여서 t는 2가 되거나 혹은 t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둘 중에 버려야 될 애가 있지. 누구 버려야 돼? 마이너스 1은 버리셔야 돼. 왜 버려야 되는데? 예, 마이너스 1초 이런 개념은 없어요. 예, 그래서 t는 2초이다. 자, 이때 2초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랬으니까 좋았어. a 쓰고 옆에다가 그런데 t가 2야.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러므로 몇 되겠습니까? t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예, 18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력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왜? 문제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속력의 최대값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이제까지 계속 속도 문제만 풀다가 속력이 나왔네? 맞아, 속력 좀 주의해줘야 돼. 얘는 뭐와 같다? 절대값, 속도와 같다. 일명 절대값, v와 같다 라고 적어놓고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44. 자, 20초에 같이 풀겠습니다. 아이용양 학교 어디로 가요? 계고 가요? 혹시 찬영이 어디 갔는지 알아요? 대공고 썼던 것 같은데. 대공고 썼어? 대공고 애들에게 엄청 미안하다? 공주사대보고 간다는 거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어머님하고 통화해서 직전에 얘기해서 공주사대보고는 피하세요 어머님. 딴 데 가면 서울 대 가는데 이랬더니 대공고? 잘 갔네. 예, 대공고 좀 가면 1등 하지. 미안해. 대공고 가는 우리 친구들 파이팅. 자, 그리고 대공고 많이 가잖아. 서울대 몇 명 갔어요 올해? 6명. 6명. 그래, 전교 6등 안에 들면 되는 거야. 다 붙었어? 원래 1차 몇 명 붙었어? 1차 9명 붙었는데 3명 못 맞췄어? 그래요. 보통 9명씩은 붙이더라 1차에서. 근데 그 최저학력 기준 못 맞춰서 그 전에는 3명밖에 못 갔어요. 6명이 최저학력 기준 못 맞췄던 것 같긴 해요. 이번엔 그래도 3명이면 좀 괜찮네. 좀 공부 좀 하지. 슬프다. 전교 9등 안에 드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맞춰지지 않는다니. 그래도 나름 대공고 이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있던데 상위 10% 이상의 학생들 많이 가는 학교.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야? 요즘에 아니야? 저희 학교 미달이어서 대공고 요즘에 미달. 대공고 약간 진짜 빠져났어요. 막가요. 그래? 파이팅.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요 요렇게 표현해주고 있네요.
자, 이때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바로 이 지점에서의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속력을 구하기 전에 뭐부터 구해야 된다? 속도부터 한번 구해볼까 해요.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시작! F-T는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4T 그리고 마이너스 1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속력이래. 그러면 여기에 뭐만 붙이면 돼? 절대값만 붙이면 이게 바로 속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식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얘를 봤더니 딱 떠오르는 개념이 하나 있어.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얘가 속력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뭐야?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예요. 자, 우변 전체 절대, 이거 또 자변입니다. 이러면 되게 슬프다. 자, 우변 전체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라고 가르쳤어?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이렇게 가르쳤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요.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얘 위로 볼록인 2차 포물선이네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계산했더니 얘 몇 나옵니까? 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인 이렇게 생긴 2차 포물선이 됐어요. 요 꼭지점의 x좌표는 2 되겠습니다. y좌표는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6, 4, 24 플러스 48 마이너스 14 해서 몇이 나온다? 10 이렇게 나오네요. 되겠죠? 자, 그런데 제한 범위가 있어요. 1초와 5초 사이라고 했으므로 1초일 때 구해봐야겠다. 1 대입합니다. 몇 나옵니까? 1 대입하면 몇 나와? 4 아니야? 네, 4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5 대입합니다. 5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4 이렇게 나오죠. 5 대입한 마이너스 44.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알았어. 4하고 마이너스 44 사이에 x축이 존재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꺾어 올릴 거야. 이러면서 얘를 꺾어 올리는데 그림 좀 이상하다. 마이너스 44는요. 꺾어 올라지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5,44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자. 속력의 최대값 구하랬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자, 속력은 바로 이 녀석 전체지. 그래서 제일 높은 점의 y좌표값 찾아내니까 뭐가 되겠어? 44다 라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되나요? 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개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보면 속도가 0일 때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럼 속도가 언제 0일지 봐야겠지. 우선 가장 간단한 거 속도가 0인 건 운동을 하다가 얘가 멈춰버린 경우에 운동을 멈출 때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속도가 0인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일까? 물체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속도가 0이 될까? 끝까지 갔을 때 방향이 바뀔 때요. 이쪽으로 막 가다가 방향이 바뀔 때 순간적으로 멈춰야 되지. 멈췄다가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자, 2번에 적어 놓습니다. 어떤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어떤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어떤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요.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수직 운동을 하는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라고 나와있죠. 수직 운동은 매일 그거야. 공 던지기야. 공을 하늘로 던졌어 이랬는데 던졌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얘도 사실은 까놓고 보면 뭐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즉 얘는 가로 라인에 대한 표현이고 얘는 세로 라인에 대한 표현이지 사실 얘네 두 개는 표현적으로 같다 다르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요 이제 또 그 밑에 있는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니까 속도 V와 가속도 A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혹시 이런 이론 들어본 적 있어요? 가속도는 힘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가속도는 힘이다예요. 너희 등속도 운동 이런 거 배운 적 없니? 됐어요. 배웠지. 등속도는 속도가 같은 거지. 가속도가 어떤 경우야? 0인 경우예요. 그런데 가속도를 붙인다는 건 뭐야? 빨리 가! 이러면서 뒤에서 막 힘으로 밀어버리는 거잖아. 맞아? 그럼 막 빨라지잖아. 그래서 가속도의 본질은 힘이야. 가속도가 뒤에서 막 붙으면 점점 빨라지는 거고 앞에서 가속도가 붙으면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점점 느려지는 거고. 그래서 힘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영원히. 그런데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속도가 느려지고 빨라지고 멈추고 이런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가속도가요. 예, 적어 놓으십시오. 가속도는 힘이야. 힘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게 가속도의 본질이야. 자, 그런데 이 가속